아득히 넓은 우주를 향해 우리는 수십 년간 끊임없이 외로운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저 광활한 암흑 속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들이 이미 우리를 발견하고 심지어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진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이 가져올 존재론적인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줄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이 역설적인 가설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인류의 오랜 믿음과 과학적 탐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충격적인 질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호기심이 어떻게 배신감으로, 그리고 다시금 지적인 의문과 미지의 불안감으로 변모하는지 함께 탐험해 보시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주의 숨겨진 규칙과 그 속에서 인류가 차지하는 진짜 위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수많은 영화와 소설 속에서 외계 생명체는 언제나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존재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 고독한 문명일까요?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인류는 오랫동안 과학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도 중 하나가 바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 즉 SETI입니다. SETI는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마치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지의 라디오 신호를 듣듯이 아주 미세한 전파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죠. 인류가 우주에 던지는 메시지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저 별들 중 어딘가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 과학적인 근거를 더해준 것이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할 수 있는 통신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를 추정해보는 일종의 사고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하계의 별의 개수부터 시작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비율, 그 행성에서 실제로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지능을 가진 문명이 탄생하고 또 우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술 문명으로 발전할 확률, 마지막으로 그 문명이 유지되는 기간까지 여러 요소를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죠. 이 방정식을 통해 계산된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우리 은하계에만 수천 개에서 수억 개의 외계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거든요. 이 숫자를 들으면 우리는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드넓은 우주에 우리만 존재한다는 건 너무나도 외로운 생각이니까요.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인류의 오랜 로망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역설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 제시하는 수많은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 그 어떤 명확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토록 드넓은 우주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수많은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중 일부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발전하여 이미 은하계를 탐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흔적은커녕 작은 신호조차 감지되지 않는 걸까요? 이 거대한 침묵은 인류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우리를 지적인 의문과 미지의 불안감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만 우주는 답이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침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설 말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의 조각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편협했을지 되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알 수 없는 침묵이 과연 단순한 부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존재 방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열렬히 우주를 향해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어쩌면 저 너머의 누군가는 이미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류는 수십 년간 외계 문명을 찾아 우주에 외로운 신호를 보내왔지만 만약 그들이 이미 우리를 발견하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까요? 단순히 존재의 유무를 넘어 우리의 존재론적 위치에 대한 깊은 불안감과 함께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오만했던 시선까지 되돌아보게 만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쏘아올린 전파 신호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 불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송출, 군사 레이더 등 수많은 인공적인 전파들이 지구 밖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특히 1930년대부터 시작된 강력한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신호들은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며 이미 수십 광년 떨어진 수많은 별들까지 도달했을 테고 어쩌면 그 너머의 지적 문명체에게는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찾듯 그들도 우리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가졌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내보낸 전파 하나하나가 우주적 규모의 잔영하세요 메시지가 되어 다른 문명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상상해보면 실로 경이롭고도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멀리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를 어떻게 관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류는 이미 수많은 외계 행성을 찾아내고 그 행성의 대기 성분까지 분석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케플러 망원경 같은 첨단 장비로 수천 광년 떨어진 행성들의 미세한 밝기 변화를 감지하여 생명체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죠.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가진 문명이라면 어쩌면 그들은 아주 먼 거리에서도 지구의 대기에서 생명체의 지표가 될 만한 산소나 메탄 같은 화학 물질을 감지하고 심지어는 계절 변화나 인공 조명 같은 문명의 흔적까지도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밤하늘의 불꽃놀이를 멀리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지구라는 푸른 구슬 위에서 벌어지는 인류의 활동을 마치 거대한 생태 실험실을 관찰하듯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섬뜩하면서도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에 걸쳐 지구의 진화를 지켜보면서 인류 문명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관찰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최근 몇 년간 미확인 비행 현상, 즉 UAP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미확인 비행 물체, UFO로 불리며 음모론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현상들이 이제는 미국 국방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조차 공식적으로 조사 대상에 오르고 있으니까요. 미군 조종사들이 촬영한 영상이나 레이더 기록 같은 구체적인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이 현상들은 더 이상 단순한 환상이나 착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현상들이 외계에서 온 존재의 비행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UAP 목격 사례들을 인류를 관찰하는 외계 문명의 활동으로 재해석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미지의 행성에서 지적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 직접적인 접촉에 앞서 그들의 문명 수준이나 행동 양식을 조용히 관찰하려 할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외계 문명은 이미 우리를 발견하고 혹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속 이야기가 아닌 진지하게 탐구해볼 만한 현실적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비행체들이 정말 다른 별에서 온 존재들의 흔적이라면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기술 발전이나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심오한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에게 우주적 존재로서의 인류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전 시간에는 미확인 비행 현상, 즉 UAP에 대한 현대적인 관찰과 미국 국방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조차 이를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움직임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하늘에서 온 미지의 존재들을 궁금해하고 그들을 상상했던 역사는 결코 오늘날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 문명이 태동하던 그 순간부터 미지의 존재들이 밤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거나 심지어 직접 방문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세계 곳곳의 고대 문명 유적이나 기록 속에는 마치 다른 별에서 온 듯한 신비로운 존재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는 하니까요. 지구촌 곳곳의 고대 신화나 다양한 종교적 서사들을 깊이 살펴보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에게 경이로운 지혜를 선사하거나 인류 문명을 가르쳤다는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남긴 점토판 기록,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상형 문자, 그리고 저 멀리 마야 문명의 장엄한 유적에 새겨진 그림들을 보면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형상들이 자주 눈에 띄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내부 벽화나 중남미 마야 유적의 정교한 부조 중에는 마치 우주복을 입은 듯한 인물 형상이나 현대의 비행체를 연상시키는 알 수 없는 물체의 그림들이 발견되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지식이나 복잡한 건축 기술을 고대인들이 어떻게 터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은 혹시 이들이 외계 문명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대담한 상상력에 불을 지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고대 기록들이 외계 문명의 직접적인 방문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인들이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자연현상이나 꿈속의 환상, 신비로운 경험 등을 자신들의 세계관과 신념 속에서 신성하고 불가사의한 존재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크기 때문이죠. 즉, 이 모든 흥미로운 기록들이 인류가 미지의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상상해왔는지에 대한 문화적 흔적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고대 기록들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과거에도 외계 문명이 인류를 발견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매우 조심스럽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고대 우주비행사설 같은 주장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 신화나 전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기이한 유물이나 건축물에서 발견되는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외계 문명의 방문 흔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인데요. 예를 들어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자눈나키나 고대 이집트 신화 속 호루스와 같은 존재들이 사실은 우주에서 온 고도로 발달한 외계인이었다는 주장이 있죠. 또한 남미 페루의 나스카 평원에 그려진 거대한 지상화들은 하늘 위에서 내려다봐야만 비로소 그 복잡하고 정교한 형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존재, 즉 외계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추측을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대 우주비행사설은 오늘날 주류 과학계에서는 매우 엄격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고 고대인들의 지적 능력과 기술력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며 복잡한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의미를 무시한 채 오직 현대인의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이 거세죠. 예를 들어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영국 스톤헨지 같은 고대 건축물들은 외계인의 도움 없이도 당시 인류의 놀라운 수학적, 공학적 능력과 조직적인 노동력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반론이 강력하게 제기됩니다. 또한 신화 속 신성한 존재들을 단순히 외계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고대 문명의 풍부한 상상력과 심오한 문화적 의미를 단지 미지의 기술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축소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따끔한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고대 문명의 기록들은 외계 문명이 우리를 발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인류가 우주적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상상해왔는지에 대한 귀중한 역사적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올려다보며 저 광활한 우주 너머에는 과연 어떤 존재들이 살고 있을까 궁금해했던 인류의 오랜 질문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이토록 다채로운 형태로 발현되어 온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우리의 고대 문명이 그저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비춰졌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의 발전 과정을 조용히 관찰하며 인류가 스스로 지혜를 깨닫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어떤 중요한 순간이 오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지의 존재를 상상하고 때로는 그들을 신성시하며 자신들의 문화와 예술 속에 깊이 녹여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흔적들은 우리가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고민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고대의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과거에 외계인이 있었는가를 넘어 우리는 이 드넓은 우주에서 어떤 존재였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심오한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존재로 서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은 결국 또 하나의 중대한 질문으로 이어지죠. 만약 그들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외계 문명이 이미 우리를 발견했다면 왜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인류가 우주적 존재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가늠해보고 미지의 존재에 대한 상상력을 더욱 확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출발점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의문은 우리에게 다양한 가설들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동물원 가설이죠. 마치 거대한 우주동물원의 관리인이 지구라는 특별한 생명 서식지를 조용히 관찰하듯이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인류 문명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진화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먼 발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우주 문명의 일원으로 편입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그들만의 엄격한 비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냉혹하고 비관적인 어두운 숲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우주를 마치 어둠이 깔린 숲처럼 위험한 공간으로 묘사합니다. 숲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생명체는 곧 다른 포식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듯이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문명은 잠재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계 문명은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른 문명의 존재를 감지하더라도 철저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어쩌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기에 철저한 은폐만이 유일한 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오싹하게 만들죠.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기술 격차 가설을 들 수 있습니다. 외계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한 문명이라면 그들의 기술 수준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일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개미의 사회에 직접 개입하여 말을 걸지 않듯이 혹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기를 기대하지 않듯이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소통의 필요성이나 방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인류는 아직 우주적 대화의 상대로 적합하지 않거나 그들의 고차원적인 존재 방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문명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원시적이어서 굳이 접촉할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겸허한 성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문화 충격 회피 가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면 인류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종교적, 사회적, 과학적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인류 문명의 자율적인 발전 경로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올 수 있겠죠. 외계 문명은 이러한 잠재적인 혼란과 파괴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인류가 스스로 충분히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영원히 간섭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명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우주 문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일종의 존중과 배려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외계 문명의 침묵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은 결국 우리 인류의 존재론적 위치를 끊임없이 되묻게 합니다.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에서 어느 정도의 문명 수준에 도달했으며 어떤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들의 침묵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우리가 우주적 관점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미지의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심을 자극합니다. 마치 우주가 거대한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과 같죠? 우리가 우주를 향해 외로운 신호를 보내고 망원경으로 저 멀리 별들을 탐색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어쩌면 이미 외계 문명에게는 발견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문명 수준과 지적 호기심을 이미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침묵하는 우주가 던지는 이 질문은
결국 인류는 우주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가장 근원적이고 심오한 물음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